자, 존속보장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으로 정했다. 예컨대 6개월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6개월,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주장하든지 또는 상임법에 따른 1년을 주장하든지 자기 마음입니다. 근데 임대인은 계약서에 6개월로 정했으니까 6개월만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다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요 사이죠. 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증금 월세 올려주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이런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이 기간을 지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자동갱신되는 거죠. 2년 약정했다. 2년 다시 자동갱신되는 거죠. 1년 약정했다. 1년 다시 자동갱신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주의해야겠네요. 이 자동갱신됐을 때 보증금 월세는 일단은 같아져요. 보증금 월세는 이 부분은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자, 법정갱신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나가달라. 또는 조건은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 보증금 월세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 갱신하지 않겠다. 이러한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 6개월 요 사이에 아무 말 없이 요 사이를 지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거로 본다. 일단 보증금 월세는 같아요. 다만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는 거죠. 2년을 약정했다.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된다. 1년을 약정했다. 1년 자동갱신된다. 다만 이 경우에 임차인은 아무 생각 없이 이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만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보증금 달라. 건물을 비워주면서 보증금 돌려달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갱신 규정인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 소리도 없이 자연스럽게 존속기간이 만료된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거로 본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동갱신 규정에 따라서 나 1년 동안 계속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해도 되고, 또는 해지 통과하고 3개월 만에 빠져나올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법정갱신 규정입니다. 법정갱신 규정. 임차인의 선택이죠. 또는 뒤에서 말씀드린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서 10년까지도 연장이 되지만 일단은 아무 말 없이 지내왔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물론 보증금 월세는 일단은 같아지지만 연 단위로 5% 증액 제한으로 이 조건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5%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15일 전에 임대인이 나가라 하고 해지 통지했어요. 이런 경우는
뭐 효력이 없어요. 나 1년 살 수 있어요. 1년 지낼 수 있어요. 법정갱신이 되는 겁니다. 법정갱신이 되는 겁니다. 법정갱신은 보셨고요. 자, 이제 갱신요구권입니다.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 조문을 보시면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그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과거 전과가 되겠습니다. 좀 불성실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다.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을 속였다. 예컨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 보상을 제공했다. 뭐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했다는데 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했다. 채무불이행이죠. 즉시 해지 사유도 되죠. 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로 파손한 사실이 있다. 뭐 난로불을 켜놓고 나온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소실됐다든지 뭐 떨어뜨려 가지고 뭐 바닥이 좀 파손됐다. 이런 단순 과실 말고 난로불을 뭐 켜놓고 나와서 뭐 소실이 됐다. 이런 중대한 과실로 파손됐다. 또 임차한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뭐 홍수가 났다. 지진이 났다. 그래서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철거죠.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게 추가된 건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야 이거 재건축한다. 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 이러한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죠. 존속기간 중에 느닷없이 야 이거 재건축하니까 나가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그 안전진단 결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다른 법령, 도정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뤄진다. 이런 경우는 그 갱신요구 거절 사유가 되겠습니다. 8호 또 있죠.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서로 칼부림했다. 폭행하고 데모하고. 그 다음에 2항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2년을 약정했다면 2년, 1년을 약정했다면 1년.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일단 보증금 월세 같아지는데 5% 증액 제한, 그래서 5% 올려달라, 연 단위로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건물주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부치 기준은 갱신요구 기간의 그 10년 적용년인데 10조 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거나 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10년으로 바뀐 게 2018년 10월 16일
그 이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갱신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이런 경우에 그 신법 10년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10년. 2018년 10월 16일 이후 갱신된다. 근데 10월 16일 이전 예컨대 2월 2일 2018년 2월 2일부터 이렇게 1년을 약정했어요. 1년. 19년 2월 1일까지 1년을 약정했어요. 근데 10월 16일 날 법이 이렇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거죠. 5년에서 10년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 체결 당시는 5년까지 갱신 요건이 있었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10년으로 늘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컨대 2018년 11월 달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거죠. 이렇게 갱신되는 거. 이거 법정 갱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합의 갱신, 법정 갱신, 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규정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 9억 원. 특례는 5% 증액 제한 규정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시세가 공조 공가 주변 임대료 시세가 20% 올랐다. 올려달라 할 말 없어요. 반대로 임차인은 10%좀 떨어졌다. 깎아달라. 이렇게 형성권은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상인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우리가 궁금한 게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법정갱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제가 상가 건물 임차인이다. 제가 상가 건물 임차인이다. 1년 약정했다. 그러면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문자로 또는 내용 증명으로 갱신 요구할까요? 건물주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법정갱신이 되는 거죠. 다시 1년. 2년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법정갱신은 1년이 되죠. 근데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가라. 아니면 20% 올려달라. 이러네. 나가라. 그러면 저 같으면 이때 기다렸다가 갱신 요구하죠. 갱신 요구. 갱신 요구하면 다시 연장이 되죠. 1년 약정했다면 1년, 2년 약정했다면 2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연장이 되겠죠.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예컨대 8억, 환산보증금이 8억이다. 그러면 5%까지 건물주는 올려달라 소리 못하겠죠. 굳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갱신 요구권 행사하고 10년까지 보장된다 하고 다투지 않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법정갱신을 유도하고 굳이 나가라고 한다면 갱신 요구권을 그때서야 요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 자, 차익 증감 한도는 5%라고 했고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얘기인데 보조금을 월세로 돌린다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연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 낮은 비율에 의한다. 예를 들어보면 보조금 1억 원을 임대료로 전환한다 할 때는 연 12%면 1200만 원. 연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되겠죠. 1억 원이 100만 원. 또는 1억 원 곱하기
지금 기준금리가 그 1.5%니까 1.5% 곱하기 4.5는 6%죠. 그럼 1억 원 곱하기 6% 그러면 연 600만 원이죠. 월세로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또는 50만 원 중 낮은 비율에 이해한다.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갖다가 월세로 전환한다 할 때 70만 원 달라. 그럼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보증금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쵸, 5%. 즉 갱신 요건은 인정되지만 연 5% 차임증액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돼요. 임차인은 건물주가 20% 올려달라 이런다면 사실상 재판으로 다투지 않는 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대항력 관련 기준 두는 규정인데,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 예컨대 새로운 수유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요건은 목적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거죠. 5월 1일자로. 그러면 그 2길 0시부터 대항력이 있겠습니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거는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빼면 대항력 사라집니다. 부동산 경매 시 배당력 후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사업자 등록을 빼면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후수라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갖췄다. 공동신청해야 한 임차권 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겠고 보증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서울시 환산보증금 9억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과하는 임대차 대항력 인정이 되죠. 10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있죠? 권리금 해수 보장 규정에 적용이 있는 거죠. 다음. 자, 대항력을 가질 때 경락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 질문 보시면 2014년 12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이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은 없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거죠. 최선순위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권의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선순위 이런 권리가 없죠.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라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존속 보장해달라. 갱신 요건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므로 본사는 임차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영업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인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 지금 선순위, 근저당권 등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건물이 있는데 선순위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담보 가등기 5월 1일 그 다음에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6월 1일 그러면요 경매 시 대항력이 없어요.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우선 변제권은 있어요. 그것도 순위에 따른 1번 배당, 2번 배당 2번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항력의 의미는요 새로운 수익자에게 존속보장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부동산 경매 시 맨 꼭대기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위에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가 존재한다면 이 대항력은 의미가 없어요. 쫓겨나가면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내용이죠.